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던 저는 3년 전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저의 심장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이었죠. 결국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교 때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빠만 곁에 계셨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아빠는 무역회사를 다니셨는데 미국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땐 늘 선물 하나씩을 사다 주셨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일주일 후를 기다리며 웃으면서 아빠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죠. 그런데 일주일은커녕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실종 신고를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엄마와 저는 둘이서 살아가야 했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절 키우시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건물 청소부터 고깃집 불판 닦는 일까지 밤낮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래도 저랑 엄마는 아빠가 언젠간 웃으면서 저희를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엄마는 오랜 지병인 심장병을 잘 치료하지 못한 채 제 대학 등록비를 마련한다고 더욱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시며 일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아빠의 영어하는 모습에 나도 꼭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했던 대로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알바부터 구했어요. 다행히 취직한 선배가 하던 과외 알바를 소개받게 되었죠. 강남에 빌딩 3채를 가진 여자 딸인데 성적만 올려주면 적만 돈은 달라는 대로 줄 거라고요. 다만 그 여사가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하면서 딸이 조금 예민하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변해 그것만 잘 참으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선배에게 건네받은 주소를 들고 어떤 집 대문 앞에 발걸음이 멈추었을 때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아주 크고 고급진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거기 바로 저희 아빠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아빠의 얼굴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번듯한 정장 차림에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누구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아빠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를 아예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아빠? 라고 나직이 부른 소리에도 아빠는 아는 척은커녕 아예 절 외면하셨어요. 그때 그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제가 가르칠 학생 방으로 절 안내하는 바람에 아빠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2시간 남짓 그 집에서 머물렀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 있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빠진 상태로 있다 나왔는데 집까지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 절대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아빠는 우리를 버린 거구나.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연락 한 번 없었다니. 그리고 저 부자 아줌마랑 결혼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가슴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집 과외는 못하겠다고 하고 절대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저희 아빠를 서울에서 봤다는 엄마 지인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분은 땡땡이 아빠 내가 강남에서 봤잖아. 분명히 땡땡이 아빠였어. 그런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던데? 엄마는 아닐 거라고 서울에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안 했을 리 없다고 하시며 잘못 본 거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아빠를 봤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저에겐 더욱 굳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우릴 버렸어. 엄마는 지인분의 말을 듣고 더욱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셨는지 앓고 계셨던 심장병이 더욱 악화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엄마는 이 세상에 혼자 두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신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날 밤 일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과외하러 갔던 그 집에 찾아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묻는 한 아주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땡땡씨 계신가요? 저는 아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니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전봇대대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대문에서 저희 아빠가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밤이었지만 분명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의 목덜미에는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같더라고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빠는 웃으면서 고급차 운전석에 타시고는 어디론가 가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있는 힘껏 달려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엄마를 만나달라고 말하려고요. 지금은 다른 삶을 사시더라도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안 찾아올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엄마를 만나달라고요. 그런데 제 달리기로는 속력이 붙은 차를 따라잡을 순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달리기를 멈추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결심했죠. 우릴 버린 아빠는 나도 필요 없어. 엄마는 그렇게 아빠를 한 번도 못 보시고 이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좋게 보신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찍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친구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전 혼자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저를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남편도 만나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빠 생각은 안 날 정도로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고생만 하다간 엄마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엄마도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에 하늘에서도 웃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이 승진하여 저희 부부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들이로 남편 회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죠. 8명 정도의 직원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여직원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제가 과외하려 했던 그 학생이었죠. 제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직원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어떤 말도 주고받진 않았어요. 그 학생이 대학 졸업 전 인턴으로 제 남편이 있는 회사, 제 남편이 일하는 부서에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표정이 굳고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티를 낼 수 없어 그냥 어찌어찌 그 시간을 넘겼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손님들이 가고 나서 저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사실 남편에게 아빠 일을 숨기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냥 아빠가 실종되었다고만 알고 있었고 제가 대학교 때 아빠를 한번 본 적이 있다는 건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본인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그냥 그런 일은 있고 이제 우리 가족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저도 감정을 많이 추스르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임신까지 하니 이제 더 이상 아빠라는 두 글자가 제 삶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저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남편과 어떻게 잘 살아갈지만
생각하기에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10달을 지낸 후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약했던 터라 출산을 하면 쇼크가 한 차례 오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 탓인지 원래 약했던 심장이 더 약해져서 이제 약을 매일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큰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참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한테 없을 것만 같던 행복이 남편을 만나 이제는 아기와 함께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려나 했는데 어릴 때부터 있던 심장병이 제 삶에 브레이크를 걸 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 이식이 최선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약으로는 점점 더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나 같은 건 운이 없지. 내 주제에 무슨 행복이야. 저는 우울하고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너무 한스러웠어요. 입원과 퇴원을 몇 번씩 반복하며 지내다 남편 생일이라 이날만큼은 남편에게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어 반드시 집에서 지내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우는 남편 때문에 저도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마 남편은 이게 마지막 미역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이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전화는 병원에서 온 거였어요. 밤에 사고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그 사람의 심장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어요. 정말 저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눈을 떴을 때 정말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창밖에는 겨울이라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병실에는 남편이 틀어준 잔잔한 캐롤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매해 보는 눈과 매해 듣는 캐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로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죠.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받은 귀한 심장으로 새 삶을 얻었고 앞으로는 남에게 더 베풀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며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전 삶에 대한 후회나 슬픔은 모두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심장을 이식받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얼굴을 하며 퇴근을 했어요.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땡땡아, 이렇게 네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네가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 출장 잘 다녀오라며 손을 들던 네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 우리가 만나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는 미국 출장 중에 사고를 당했고 현지 병원에서 한 달여간 생사를 넘나들며 중환자실에 있다 겨울 눈을 떴단다. 그런데 내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고 홀로 병원에 있어야만 했단다. 그런데 운 좋게도 재미교포인 어떤 사장님을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단다. 그분은 한국인이 드문 지역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만나게 되니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더구나. 그분은 후원차 병원에 오셨다가 나를 만났고 나의 사정을 전해 들은 뒤 그 이후로도 쭉 도움을 주셨단다. 새로운 신분을 얻어 한국에 다시 돌아와 그분의 집에서 집사로 일할 수 있게도 해주셨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집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분 딸의 과외 선생이란 여대생이 나를 보고 아빠라고 하더구나. 나는 그때도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너를 못 알아봤지. 정말 미안했다 땡땡아.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단다. 그렇게 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점점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서야 너를 찾아갔단다. 그런데 이미 네 엄마는 죽고 너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더구나.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널 보며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으니 괜히 내가 나타나는 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사고 후유증으로 성치 못한 몸을 가졌으니 너에게 더 짐만 되리라 생각했단다.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지만 내가 죽어 너희 엄마를 만난다면 너희 엄마와 하늘에서 너의 행복을 끝까지 빌어주리라 약속하마. 그동안 애비 노릇 못한 것 다시 한번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우리 다시 만난 달까지 행복만 누리다 오너라. 널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는 그렇게 나를 찾아왔었어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지내왔던 거였어요. 저는 제 멋대로 오해하고 아빠를 미워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말이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남편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냐고 물으니 그때 그 여직원에게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여직원이 이 편지를 주며 예전에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집사 아저씨가 이 편지를 주며 부탁을 했다네요. 자기가 죽거든 혹시 예전에 과열하다 말았던 그 여대생 전화번호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꼭 한번 만나서 이 편지를 전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 직원 말에 의하면 저희 아빠는 미국에서 당한 사고로 후유증이 심해서 그리 오랫동안 자기네 집에서 일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새아버지가 시골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게 알아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저희 아빠에게 자기가 일하는 회사 과장님 와이프가 저라고 말하고 심장병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까지 전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3일 후 집사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알아보니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고로 죽었다고요.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집사 아저씨가 밤에 그 험한 길을 왜 굳이 아픈 몸을 끌고 운전하며 가셨을까 의문이라고요. 이 말을 전하는 남편은 그 뒤로 어떤 말도 잊지 못했어요.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지 3년 차가 되었네요. 저는 아빠와 엄마를 한 곳에 모시고 이제는 남편과 아이와 손잡고 두 분을 보러 간답니다. 살아서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하신 엄마가 죽어서나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이제 저도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를 보러 가는 오늘이 참 저에겐 행복한 날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